타야 되는데 형 가방 뒤에 실어도 돼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네. 야 저보고 뒤에 타라고 하시죠 그냥. 아니 뒤에 타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독자분들이 원하실 것 같은데? 오빠 달려. 아 재밌게. 오, 무섭다. 돌아버릴 것 같아 왠지. 고속화도로 합류하면서 가속 페달 끝까지 밟아봤거든? 확실히 가솔린 엔진이네. 시원하게 나가는 게. 저희가 지난번에 이 콜로라도 오프로드밖에 못 달려봐가지고 상당히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오늘 이 트래버스를 시승하는 차의 막간을 이용해서 콜로라도를 타고 온로드를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뭐 긴 시간은 아니에요. 조금 시간상 아쉽긴 한데 지난번에 못 느껴봤던 이 콜로라도의 온로드 성능 한번 짧게나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봤거든요. 역시 가솔린 엔진이에요. 물론 지난번처럼 오프로드를 이렇게 강한 토크로 꾸역꾸역 올라가는 환경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디젤 엔진이 좋은데 온로드 상황에서 매끄럽게 달리는 데는 가솔린 엔진이 훨씬 낫긴 하죠. 배기량이 있고 또 기통수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제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보면 나가는 느낌이 막 폭발적이진 않거든요. 뭐 이렇게 머리를 뒤로 낚아채준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나가는 느낌 자체는 상당히 호방합니다. 이렇게 밟아보면 엔진음이 생각보다 안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엔진음 자체가 상당히 남성적이에요. 같은 가솔린 엔진이어도 좀 되게 그냥 부드러움만 추구하는 엔진이 있고 얘는 좀 그래도 뭔가 그 중저음 영역대가 살아있는 소리 같지 않아요, 윤준호 기자님? 네, 그런 거. 날 것 그대로의 엔진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미국적이죠. 네, 지금도 보면 엔진음이 이런 감성은 완전히 미국 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대배기량 다기통 엔진의 어떤 거기다가 얘 자연흡기예요. 네. 아 방금 엑셀 밟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봐봐. 와 차가 오른쪽으로 꺾여. 이러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 바이크들이 그렇다며 이게 스로틀 감을 때마다 왼쪽 코너 돌면서 감을 때랑 오른쪽 코너 돌면서 감을 때랑 차 기울어진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 배기량 좀 큰 엔진 달려있는 바이크들은. 그리고 가속 페달 반응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민감해요. 생각보다는. 공회전 소음이랑 진동도 한번 봅시다. 에어컨 끈 상태에서 진동 소음 없는데? 확실히 이런 데서 디젤과 가솔린의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리죠. 그리고 가솔린이어도 배기량에 따라서 차량의 성격에 따라서 진동이 넘어오는 차들도 있긴 한데 얘는 뭐 전혀 찾아볼 수 없네요. 그리고 변속기는 얘가 8단 자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달리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차선 변경을 하면서 급하게 치고 나가는데도요, 뭐 이 정도면 얼추 재빨리 제 의도를 읽어내 주는 것 같고요. 답답해, 빨리 내려,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안 드네요. 수동으로 변속을 해보면 L로 놓으시면 이제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한데 수동으로 한번 변속을 해보겠습니다. 8단에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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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더 안 내네. 업, 업, 업. 지금 이 변속기 반응이요. 지금 얘는 자동 8단, 그리고 트래버스는 자동 9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변속 느낌 자체는 8단, 9단만 차이 날 뿐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이 기어비도 그렇고요. 변속해주는 느낌 자체도 상당히 비슷해요. 와 바다다. 이 수동으로 변속을 하실 때는 그냥 변속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뭐 손맛을 느끼겠다 이런 거는 그냥 잠시 접어두시고요. 그냥 긴 오르막길 이럴 때 자동으로 기어를 높이거나 이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냥 수동 모드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뒤에다 놓고 편하게 느긋하게 다니시는 게 훨씬 더 적합하게 콜로라도를 즐기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하체는 많은 분들이 지금 예상을 하셨겠습니다만 뭐 역시나 오프로드가 위주잖아요 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로드를 달리실 때는 승용차의 잣대로 얘를 측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지금도 차선 변경을 이렇게 해보면 스티어링을 이렇게 조금만 낚아채도 롤링이 이렇게 심하게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오프로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게 지금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지향하는 바가 다른 거니까. 운전대를 잠깐만요. 뒤에 차가 없죠. 되게 너그러운 세팅이고 롤링도 있고 출렁출렁하긴 한데 그 와중에 제가 운전대 조작하는 걸 쌩까진 않아요. 제가 조금만 조작해도
조금만 반응하는 이렇게 되게 연결성은 좋거든요. 어떤 차들은 타보면 제가 이렇게 미세하게 흔들었을 때 아무 반응이 없는 차도 있어요. 근데 얘는 세팅이 느그럽게 세팅이 되게 느긋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 직관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오프로드를 달리면서 그 주파성에 대해서 인상 깊게 만족스럽게 느꼈었거든요. 그 정도의 오프로드 성능을 챙겼다면 요 정도의 온로드 성능을 깎아먹는 건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온로드랑 오프로드 성능 두 개 다 챙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람보르기니 우루스나 벤테이가 이런 거 사시면 돼요.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전방 추돌 경고 장치가 작동을 했죠. 삐삐삐삐삐 하고 제동도 스스로 좀 들어가네. 뭐 이런 거까지 필요 있나 싶을 상황이 많아요. 근데 이런 장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날 사고가 한 번이라도 안 나면 그거 돈 아끼는 겁니다. 처음에 장착을 할 땐 좀 비싸긴 하긴 하지만 이게 사고 한 번 안 나면 그거 수리비보단 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비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방금도 이 차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거 가지고 경고가 될까 싶을 차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요 정도면 확실히 경고를 잘 해주네요. 앞유리 쪽에 빨간색 LED 경고등도 함께 표시를 해주면서 소리도 크게 나니까 충분하게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트 포지션은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방금 달리다가 의자를 최대한 밑으로 내려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내려가는데요. 처음에는 살짝 좀 껑충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면 비록 차는 높지만 시트 포지션 자체는 꽤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순간 빗발이 엄청나게 굵어졌어요. 근데 픽업 트럭과 비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먼지, 비, 눈 뭐 좀 이런 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픽업이랑. 조금 의아한 건 이 왼쪽 발을 내려놓을 수 있는 풋레스트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저희가 지프 랭글러를 탈 때도 풋레스트가 없어가지고 조금 왼발이 뭔가 허전했었거든요. 이 발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도 풋레스트가 상당히 많이 꺼져 있습니다. 얘는 풋레스트를 충분히 만들 공간이 있었을 법한데 푹 꺼져 있어서 왼발이 조금 뭐 운전하다 보면 까먹긴 하는데요. 처음에 앉았을 때는 약간 어색합니다. 사실 이 콜로라도가 솔직하게 저한테 맞는 타입은 아닙니다. 저는 좀 작고요, 날렵하게 움직이는 그런 차들을 좋아하는 성격인데 얘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차잖아요. 되게 덩치 크고 이렇게 힘들어 보면 움직임도 무슨 뭐 고래가 헤엄치는 것 같은 휘청휘청 움직이는 그런 타입인데 얘가 몰다 보니까요, 차 자체에 대한 매력은 상당히 세요. 이 나름의 맛이 상당히 좋아서 저것도 한번 소유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름의 목적이 너무너무 명확하고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나 렉선 스포츠 그 칸이 보여주지 못했던 미국 아메리칸 감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엔진음, 호방함, 크기도 그렇고요. 이런 면에서 물론 가격이 조금 더 나가긴 합니다만 저는 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봐요. 여기에다가 스마트키랑 사이드미러 접히는 것만 딱 달아주면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 사실 저거는 렉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최상의 트림에 한해서 HRD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전부 할로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 거는 양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거, 키, 이건 뭐예요 이게? 이게 아주 치명적인 에러고 그거 빼고는 저는 이 콜로라도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탔던 이 콜로라도만큼이나 오프로드를 중점에 둔 지프 랭글러도 물론 요즘 세대에 와서는 온로드 성능이 상당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승용차랑 다른 느낌이 좀 있었어요, 괴리감이. 근데 얘는 승용차랑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그냥 이렇게 타다 보면. 거기에다가요, 치명적인 매력을 제가 빠뜨릴 뻔했네요. 3000cc가 넘는 V6 엔진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납부하셔야 되는 자동차세가요 28,000 얼마밖에 안 돼요. 그 정도면 거의 뭐 공짜인 셈이죠. 그러니까 기름값만 감당하실 수 있다면 이 픽업 트럭으로서 콜로라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 콜로라도 정말 잘 들어왔구나,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와, 저런 건물은 얼마 할까요? 왼쪽에 저런 5천이면 사지 않을까? 와, 저렇게 딱 한 칸만 저렇게 지었네? 옛날에 지어놨는데 아니, 저기는 구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방이 몇 개일까요? 방이 하나인가? 와, 저 앞에 산 봐요, 산. 우와, 역시 강원도. 이야. 근데 이거 엔진은 되게 괜찮다. 이 엔진 소리 하나에서 미국 사람들이 자기 집 거라지에서 차고 치고 있는 장면이 막 떠올라요. 옛날 막 노바 이런 거 막 뜯어 고치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이, 뒤에 농장 있고 막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렉선 스포츠를 타면서 말씀드렸던 게 걔가 프레임 바디잖아요. 프레임 바디를 타시면 차체가 먹어주는 외부의 충격이 약간 모노코크랑은 다르게 전달되거든요. 모노코크는 좀 차체가 그걸 많이 먹는데 프레임 바디는 차 전체가 빔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빔이 강한 충격이 왔을 때 이렇게 똥 하고 떨리는 느낌이 나요. 그런 게 좀 그 프레임 특유의 맛이 많이 전해졌었는데 얘도 똑같이 프레임이긴 하지만 느낌이 훨씬 더 승용차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 바디 특유의 진동이 많이 억제된 것 같아요. 얘가 훨씬 더. 게다가 또 가솔린 엔진이고. 그쵸. 그래서 렉스턴 스포츠랑 탔을 때의 운전 질감은 같은 픽업이긴 하지만 생긴 것만 비슷하고요. 주행 질감은 완전 달라요. 변속기 다르죠, 엔진 다르죠. 혼라이프 SUV를 베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혼라이프 SUV는 이런 픽업 트럭이 되겠죠. 아 근데 지금 주차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우 공간이 이게 나올려나 모르겠네. 확실히 차가 크니까 주차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진짜 꽉 차. 야, 차 좀 꽉 차는 거 봐. 아니 공용 주차장이니까 이 사이즈를 맞춰서 주차장을 제작했을 텐데 지금 양쪽 똑같아요? 가운데? 주차 잘했네. 아 주차 잘했어요. 네. 근데 이게 수동이라는 거 관절은 있죠. 관절은 있네. 그죠. 네. 다닐 때마다 저걸 접어야 된다는 거. 근데 뭐 주차 공간이 이 정도만 되면 주차하고 다니기에 크게 문제가 될까 싶기도 하고요. 할 수는 있는데 힘들죠.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힘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은마 아파트 같은 옛날 아파트에 주차하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아마 이걸로. 뒤에도 적재 공간이 뒤로 좀 빠져나갔거든요. 만약에 딱 맞춰졌으면 요만큼 튀어나왔을걸요. 그죠. 자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와. 지금 이게 스타퍼가 없구나. 스타퍼가 있었으면은 아마 더 튀어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만약에 벽이 여기까지 딱 돼 있는 데라면 이만큼 튀어나올 거예요. 그죠. 진짜 크긴 크다. 얼굴 크기 봐. 우리가 작다 하고 있었는데 진짜 큰 차네 콜로라도가. 자 이번에는 콜로라도 2열 시트로 넘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세단 승용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받이가 상당히 좀 서 있어서 제가 좀 벌 받는 자세로 앉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 가장 먼저 전해지네요. 요 공간 있잖아요. B필러가 상당히 두껍다 보니까 이 문을 열고 시트랑 B필러 사이 이 틈이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내릴 때 항상 이 엄지발가락 발끝으로 여기를 항상 긁게 됩니다. 그런 점이 이쪽 뒷자리를 오르내릴 때 조금 애로사항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항상 걸린다는 거. 여기 이 공간이 상당히 좁아요. 이 공간 이런 게 내가 지금 픽업 트럭 뒷자리에 앉아 있구나 이런 느낌을 상당히 강하게 느끼게 해주죠. 오, 팔걸이도 있네 또. 컵홀더 이빨 정말 마음에 드네요. 픽업 트럭의 2열 시트에 컵홀더라면 없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쵸. 이거 저 없는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승차감 이렇게 크루캡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크루캡이라면 뒤에 익스텐디드 캡보다는 훨씬 더 뒷자리 승객을 태울 일이 많다는 뜻일 텐데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어떤 승차감을 느끼게 될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먼저 느껴보니 확실히 승차감 1열이 더 좋네요. 지금 노면이 좋아요. 근데 아까 좀 공사 구간 울퉁불퉁한데 지나다 보니까 1열보다는 확실히 2열이 좀 승차감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뒤쪽에는 무거운 짐을 싣기 위해서 그 서스펜션 자체가 훨씬 더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열보다는 2열 승차감이 훨씬 더 안 좋죠.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좀 전해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열에 비해서 안 좋은 거지 픽업 트럭 치고는 꽤 좋습니다. 이 정도면. 렉스턴 스포츠랑 비교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게 오프로드 달릴 때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승용차스러워요. 프레임 바디의 느낌도 지금 얘가 조금 덜 나는 것 같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바로 차를 갈아탄 게 아니어서 정확한 비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제 기억을 되뇌어 보면 2열 승차감은 의자는 렉선 스포츠가 더 편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승차감은 이 하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걸러주는 느낌? 요런 거는 콜로라도 쪽이 조금 더 세련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하체랑 차체, 그러니까 바퀴랑 차체 일체감 같은 것도 조금 더 튼튼하게 전달이 되고요. 이거는 충분히 사람들 태울 수 있겠네. 등받이만 조금 더 누우면 좋을 텐데. 소음은 어떠세요? 여기 있잖아요. 차체가 쭉 흘러가다가 이 뒷창문 쪽에서 90도로 빡 꺾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좀 와류가 생기는지 90도, 45도 뒤쪽에서 여기 좀 소용돌이가 치는 느낌의 소리가 여기로 뒤에서 제 앞 귀 쪽으로 이렇게 좀 넘어옵니다.
저희가 오늘 트래버스를 여기 강원도까지 서울에서부터 타고 왔거든요. 그 중간에 트래버스의 소음에 대해서 조금 더 조용했으면 싶은 의견을 말하는 기자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트래버스를 타고 와서 이 콜로라도로 바로 옮겨 타니까 트래버스는 조용한 차였네요. 콜로라도는 아무래도 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트럭 짐칸도 그렇고요, 공기역학적으로 조금 불리하다 보니까 소음이 상대적으로 좀 큽니다. 아까 그 속도가 느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귀 뒤쪽에서 넘어오는 소리도 그렇고요, 저쪽 앞쪽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 허리 위로 전해져 오는 풍절음이 꽤 있네요. 자, 그리고요, 안전벨트 높낮이 조절하는 거는 다행히 빠뜨리지 않고 있는데, 요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트래버스에는 얘가 없거든요. 콜로라도는 있고. 이거를 왜 넣었다 뺐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근데 뒤에서도 크게 불안하지 않은데 소리만 좀 거슬리고, 그리고 재질은 지난번에 오프로드 달리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